안녕하세요. 소중한 우리 가족 눈 건강을 지켜주는 경산제일안과 박상민 원장입니다. 요즘 나날이 나빠지는 아이들 시력으로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은데, 오늘은 소아근시의 심각성과 그 근시의 진행을 늦추고 완화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근시의 유병률은 28% 정도로 알려져 있고, 특히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경우 더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건 우리나라인데, 학령기 이상의 연령에서 무려 90%에 달하는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렇게 근시 유병률이 높아진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유전적 요인으로 근시를 가진 부모님들이 많다는 점, 그리고 학업으로 인한 실내 활동이 많아졌고 오랜 기간 팬데믹으로 인해 야외 활동이 이전보다 현저하게 줄어든 영향도 있으며, 이와 더불어 스마트폰, 태블릿 등 전자기기의 사용량도 계속 증가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열과 어릴 때부터 각종 스마트 기기를 쉽고 또 오래 접하게 되다 보니 근시는 물론이고 고도 근시의 유병률까지 더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안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요즘과 다르게 근시라는 것을 병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근시가 진행되면 그때그때 안경 도수만 올려주면 되겠지 라고 가볍게 생각했었는데, 소화기에 발생하는 근시는 아이가 성장하는 동안 급격하게 진행되어 고도 근시로까지 진행되기도 하며, 성인이 되었을 때 라식, 라섹 등의 시력 교정술조차 어려워지고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무엇보다 고도 근시 환자가 그렇게 20, 30대를 보내고 나서 40대부터는 더욱 심각한 실명질환인 녹내장, 황반변성 등의 발병 원인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근시를 조기에 발견해서 근시의 진행을 억제하고 완화하는 다양한 치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시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기 아이들의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늘어나듯, 시력에서는 안축장이라고 하는 안구의 길이 변화가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이 안축장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근시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근시를 안경으로 교정하였을 때 중심부의 상은 정확하게 망막 초점에 맺히게 되지만, 주변부의 상은 망막 뒤쪽에 맺히게 되어 원시성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원시성 변화가 바로 안구 길이의 증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안축장이 길어지게 되고, 안경을 써도 근시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근시를 완화하고 억제하는 치료를 통해 망막 뒤쪽에 맺힌 상을 망막 앞쪽으로 맺히게 하여 안축장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근시 진행 억제 및 완화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근시 진행의 억제, 완화에 있어 그 효과와 안정성이 입증되고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치료법 3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을 이용한 방법, 두 번째는 드림렌즈, 세 번째는 일회용 소프트렌즈인 마이사이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치료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세계적으로 효과와 안정성에 대한 검증이 끝난 방법으로, 아이의 시력이 걱정된다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요법은 가장 역사가 길고 오래된 치료법으로, 안약 정환을 통해 공막 및 망막의 작용, 안축장이 길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입니다. 꾸준한 안약 점안을 통해 근시 진행 완화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1일 1회 점안으로 렌즈에 비해 관리가 쉽고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약제의 작용으로 인해 동공이 일시적으로 커지며 눈부심이나 근거리 시력 감소가 나타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은 이러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시킨
0.125% 이하 농도의 약품으로 안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안약 점원을 통해 근시 진행은 억제할 수 있지만 시력 교정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안경을 지속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것도 작은 단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림 렌즈는 안경 착용 없이 렌즈 착용만으로 시력 교정과 근시 진행 완화의 효과를 보여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드림 렌즈의 원리는 자는 동안 렌즈 착용을 통해 각막 중심부와 주변부를 변형시켜 중심부 시력을 교정하고 주변부의 원시성 변화를 억제하여 근시 진행을 완화시키는 원리로 효과적인 근시 치료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잠들기 전 착용하고 8시간 이상 수면 후 아침에 일어나서 렌즈를 제거하면 안경이나 렌즈 없이 하루 종일 교정된 시력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하드렌즈의 특성상 관리가 중요하고 이물감이나 각막 상처, 결막염 등의 렌즈로 인한 안과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안과에 자주 방문하여 관리를 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이사이트라는 일회용 소프트 렌즈로 드림 렌즈와 반대로 낮 동안 착용하고 활동하는 주간 착용 소프트 렌즈입니다. 마이사이트도 드림 렌즈와 마찬가지로 중심부 시력 교정 및 주변부 원시성 변화를 방지하는 이중 초점 렌즈로 낮 동안 착용하여 시력 교정 및 근시 진행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간에 착용하는 드림 렌즈와 달리 낮에 활동하는 10시간 정도 착용하는 일회용 소프트 렌즈로 착용감이 우수하고 별다른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이 있으며 저농도 아트로핀이나 드림 렌즈를 통한 치료를 중단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리바운드 현상이 현저하게 적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만 렌즈 착용으로 생기는 일반적인 질환인 안구건조증, 각막 상처, 결막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안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BHVI에서 개발한 근시 계산기를 통해 근시 치료 효과의 예를 들어보면 8세 아동에게 마이너스 1.0 디옵터의 근시가 있을 경우 근시 조절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 17세경에는 마이너스 5.53 디옵터까지 근시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 먼저 저농도 아트로픽 안약 치료를 할 경우 17세에는 마이너스 2.95 디옵터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보다 57%의 근시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림 렌즈로 근시 진행 억제 치료를 할 경우 17세에 마이너스 3.54 디옵터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보다 44%의 근시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근시 억제 치료를 위해 마이사이트 같은 소프트 렌즈 치료를 할 경우 17세에는 마이너스 3.58 디옵터로 치료하지 않았을 때보다 43%의 근시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 가지 치료법 모두 근시 진행 억제 효과가 있으므로 환자의 상태와 조건 그리고 장단점을 고려해서 치료법을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아근시의 심각성과 그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아근시를 방치하면 저시력과 약시로 인해 당장의 생활도 불편하지만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불편함과 더불어 치명적인 실명질환인 동내장이나 황반변성의 발생 위험을 안고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불편함은 안경을 바꿔가며 해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근시 진행을 억제, 완화시키는 치료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성인이 된 후 필연적인 불편함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경산제일안과는 소아근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근시 억제 완화 치료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4세 이후 소아는 매년 한 번 이상은 안과에 방문하여 시력 검사 및 안과 검진을 받아보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소아의 근시, 사시, 약시 등은 조기에 발견되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정기적인 안과 검진,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상 경산제일안과 안과 전문의 박상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